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진윈텍 무상증자를 포함한 최근 공시 내용 살펴보고요. 희석 주식수라든지 기업이 어떤 지금 사업 부분으로 중점 집중받고 있는지 시장에서 다양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증자 일정입니다. 광진윈텍 무상증자를 받으시려면 12월 28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공시의 내용에 확인하시면 22년 1월 1일이죠. 하지만 1월 1일이 지금 연휴죠. 토요일이나 연휴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하루 전날이 실질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이 되는데 지금 주식 휴무일이죠. 12월 31일은 주식 휴무일이기 때문에 또 하루 전날 30, 목요일까지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될 거고요. 실질 배정 기준일이 될 테고, 따라서 하루 전날 29일이 12월 29일이 권리락일이 됩니다. 권리락이 하루 전날, 즉 우리나라 주식결제일은 D+2 영업일이니까요. 권리락 하루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 또는 매수하셔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은 권리가 떨어졌다, 즉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의 거래로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후 6시를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해당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윈텍 권리락일 12월 29일부터는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즉 29일부터는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무상증자 신주를 받는 기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락 전날 오후 6시에 이제 주식을 보유했냐 안 했냐로 이제 판가름이 나고요. 그 이후에 주식을 얼마를 팔든 무상증자를 받는 것에는 자격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 주가로 조정 하락되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권리락일부터는 주식 보유하신 계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찍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주식을 받으면서 그 마이너스 수익률이 보상을 받는 개념입니다. 사실상 공짜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이렇게 갑자기 기준 주가로 거래가 되면서 전날 대비 갑자기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권리락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착시와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권리락 효과라고 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이 효과 간극이 커질수록 권리락 효과는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권리락 당일 기준 주가 계산 간단 방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겠죠. 권리락 전일 종가, 권리부 종가라고 하는데요. 권리락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업의 이제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1을 하신 후 2가 되죠. 즉 권리부 종가에다가 나누기 2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기 주식 수가 많은 기업이라면 이렇게 간단 계산 시 다소 틀릴 수 있습니다. 원인은 자기 주식은 보통 증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제외해야 되죠. 하지만 기준주가 개념만 알고 싶다면 이렇게 간단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정확하게 계산식을 적용해보고 싶다는 분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 12월 28일 지금 기업의 종가 28일이죠. 권리락일이 29일이니까요. 28일 종가가 14,000원이다 이러면 한 주당 주식 배정수 1 플러스 1은 2니까요. 14,000원 나누기 2, 7,000원. 기준 주가는 7,000원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간단 계산식이고요. 그렇다면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수익률 계산 처음 무중을 경험하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는 1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크게 계산이 어렵지 않죠. 하지만 50%든지 200%, 300%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라면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수익률 계산은 앞으로 받을 신주의 수익률과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지만 엑셀 자료라든지 기타 무상증자에 대한 일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식 무상증식은 22년 1월 19일 날 입고가 됩니다. 상장 예정일이죠. 영영시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유상증자처럼 청약을 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롭게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들어오고요. 수익률 개념이 의미가 없겠죠.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단수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1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단수주가 생기지 않죠. 간혹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굳이 주가라고 설명을 한다면 신주 상장일 전날 종가가 되겠죠. 사실상 주식 수만 늘어나는 거고 주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중 후 기업에 늘어나는 주식 수는 3,400, 35,552주가 됩니다. 기업의 이제 희석 주식수 체크해 볼게요. 기업은 이제 종류주가 없고요. 2021년 3분기 기준 기업의 미상환 전환사채 CB는 보시는 것처럼 299만 3,115주가 있습니다. 전환가에 3,341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식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3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에 10월 20일 제3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추가했죠. 따라서 미상환 전환사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기존 전환사채 플러스 이번에 3차 공시를 한 전환사채 합산하면 433만 8,708주가 되고요. 무상증자 전 주식수기 때문에 100% 무중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죠. 867만 7,416주가 무중 후 전환 가능 주식수가 될 것입니다. 발행 주식 대비 약 25% 비중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희석 주식수는 보시는 것처럼 4,271만 2,968주가 됐고요. 현재 주가가 11,150원이니까요. 무상증자 후 2분의 1로 기준주가가 하락되게 되면 12,000원이라고 보고 계산하면 6,000원으로 시가총액 계산하면 2,562억 원이 되죠. 기업의 실적 보시면 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2년 31억 원 기록했고요. 22년 45억 원 정도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22년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면 PER이 약 57배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데요. 지금 45억 원 단순 예상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하겠지만 지금 21년 31억 원 순이익을 기록했던 기업이 22년 45억 원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나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면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1년 3분기 누적 기준 보시면 마이너스 6억 원 적자폭이 깊어졌죠. 관계기업 69억 원 투자했는데 지금 자산에 69억 원이 잡혔죠. 지분법 손익이 마이너스 6억 원 수준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죠. 하지만 관계기업 정확한 최초 취득 금액은 90억 원이고요. 정확하게는 90억 원을 투자했고 공정가치가 69억 원이라는 뜻이죠. 지금 현재 장부상 가치는 84억 원이고요. 따라서 21억 원의 지분법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관계기업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이죠. 아직은 투자 초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관계기업들이 매출 발생이 미비하고 단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프로닉스는 유전자 소재 제조 기업이고요. 31도씨는 화장품 판매, 칸트바이오는 바이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실적이 이렇게 잡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은 마스크 사업도 했던 기업입니다. 약 8.2억 원 투자를 하면서 마스크 설비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업은 일단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를 한 이유도 사실 기업이 사용하는 원재료 그 부직포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출했다고 하지만 사실 큰 재미는 못 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의 특징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저것 사업 부분을 많이 진출한다. 사업 다각화에 관심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주요 매출은 자동차 시트 히터에서 94.6%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 다각화가 있지만 기타 상품들 관련해서는 5.4% 수준으로 매우 미비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사업 부분은 자동차 시트 히터에서는 높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대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게다가 지금 시트 히터 같은 사업연도 가동률을 보시게 되면 98.2%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생산 실적 면에 있어서 가동 시간이 최대치로 지금 뽑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매출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생산시설 투자 확대가 아닌 이상 지금 규모의 실적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뚜렷하게 업사이드 될 만한 포텐셜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기업의 생산 시설 규모로 올릴 수 있는 매출액 상단 밴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보시면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업은 영업 핵심 부분이죠. 자동차 시트 매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생산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타법인 취득 등으로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 다각화 전략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현금 창출 사업 부분을 구축 마련한 후에 미래 먹거리 투자에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병행 전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제 보시면 배당 성향도 높고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2.9% 정도 나오고요. 2020년도에는 120억 원 투자했고요. 현금 배당 결정했고요.
21년 12월 9일 보시면 주당 100원 현금 배당 결의를 했습니다. 뭐 이번에 무상증자도 그렇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죠. 뭐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엘크론 한텍과 공동으로 EL 에너지를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바이오 고형 연료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천명했고요. 뭐 그 외에도 인간 귀 수준의 소리 센서 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업 부분을 투자하고 뭐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 기업은 사업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봤지만 마스크 사업까지 진출할 정도로 뭐 이렇게 지금 기업 핵심 가치 뭐 자동차 시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 다양한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재무제표상 숫자로 잡힌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업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숫자 실적으로는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뚜렷하게 평가할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